되게 충격적인 건데 문고리가 보통 안에서 잠그는 게 있잖아요. 저 밖에서 잠그는 집 얘기 처음 들어요. 옛날에 그런 그 정보국에 계셨나? 그런 것도 있고 시립대 밑으로는 대학 안 보내겠다. 아 어머니가? 네, 어머니 이러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수능이 5등급. 오호. 그럼 재수할 거 싶으면 재수는 안 한대. 오호. 자 안녕하세요. 동리버스 동영쌤입니다. 송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고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법 절대 아니죠? 전략서 맞습니다. 그러면 입시는 이제 준비하는 학년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입시는 고3이라고 해서 고3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2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 고1부터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1 때는 이제 기초를 다지고 고2 때는 방향을 정하고 이제 고3 때는 승부를 딱 봐버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도대체 어떤 타입인지를 좀 알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수시형 아이죠. 내신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이런 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신이 조금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죠.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보다 범위가 정해져 있고 경쟁 상대가 정해져 있는 게 그쵸.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는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200명 중에서 1등급 하는 게 심리, 50만 명 중에 1등급 하는 게 심리. 근데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하겠다라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이들. 네. 그리고 재수생이 계속 있는데 스카이 간 친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 간 친구들 그냥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번에도 수능 보면 1등급 다 맞을 것 같은데 재수나 한번 할까? 맞아.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모의고사에서 메리트 있는 성적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수시형과 다르게 또 정시형 타입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 본 문제에 자신 있는 친구들, 내신보다 이제 모의고사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친구들, 정해진 범위의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안 정해졌지만 내가 피지컬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수능이라는 게 네.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또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뇌지컬. 그런 학생들은 조금 정시형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시형 아이들이 비학군제에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시가 조금 더 뛰어난 학생들은 일반고라기보다는 특목자사고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모 외고에 갔을 때 수능 최저 3합 7 맞출 수 있는 손들어 라고 했을 때 한 반에 20명, 25명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10명, 15명이 손을 들었고요. 일반고로 갔을 때 3합 7 맞출 수 있는데 손들어 라고 했을 때 20명, 25명 기준으로 해서 한두 명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10%라고 저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정시로 간다라는 건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좋아야지 내신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넘어가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저는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이번 3월은 쉬웠으니까 내가 잘 나왔어가 아니고 3월이든 6월이든 재수생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마찬가지로 그 성적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반반 혼합형인데 그죠? 내신도 애매하고 모의고사도 애매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죠. 혹시 위험하지 않나 이런 친구들은?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실 건 정시를 해도 애매하고요. 논술을 해도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수시에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로 가면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어떤 것도 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거 말고 모의고사로 조금 더 유리할 친구인지 내신으로 유리할 친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진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 쪽으로 조금 뭔가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3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는 이제 재수생들이 처음 들어오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신은 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이다. 그럼 당연히 정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신이 3등급 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일수록 3등급 때는 낮은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도 3등급 대 학생들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3등급 되면 본인이 애매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끝까지 마무리하길 원하고 모의고사라면 3등급 때 나오면 또 나름대로 희망적이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노선은 6월 모의고사. 그때 이후로는 확실하게 조금 정해야 된다. 보통 이제 뭐 시험이 3, 6, 9 모의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3월 잘 봤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고 또 3월 너무 망했다고
또 수능까지 망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선 모의고사의 본질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중요한 아이템을 파밍하듯이 그런 걸 얻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지 너무 점수 그 자체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년별로 다른 입시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1, 고2 학부모님들은 제가 그냥 한 방에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방학과 학기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고1, 고2 학생들은 방학 때는 학기에서 해야 될 1년치를 미리 좀 해놓는 게 학기의 여유를 갖다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생기부 관리나 세특 관리 또는 수행평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여유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전 과목 다 하는 것까지는 힘들다. 수학이나 과학 정도는 1년치 개념 정도 선행은 정말 한 바퀴 정도는 꼭 돌리셔야 됩니다. 자, 입시의 끝이죠. 이제 고3입니다. 고3의 달력은 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내 실력으로 어디를 가는지를 좀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1, 2월에는 뭘 해야 될까요? 성적과 학생부가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3, 4, 5, 6, 7, 8월에 계획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좀 세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 4월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3월 24일 날 첫 모의고사가 있죠. 우리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물론 3월 달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나오면 이제 뭐 정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제발 깝치지 말고 학교 시험이나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에는 뭘 하죠? 자, 6월 4일에 이제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정시형으로 이제 갈아탈 거냐, 재수생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내가 재수생이 들어와도 얼마나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렇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엔 또 이제 드디어 1학기 고3 학생들 중간 기말 네, 내신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적에 대한 마라톤은 끝났고 네. 이제 나머지 생기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그렇죠.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31일까지 학생부를 마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7월 정도에는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수시박람회가 있죠. 아, 수시박람회. 수시박람회에 무조건 참석하길 바라고요. 대학별로 입학 설명회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게 있다면 뭐 줌으로나 이런 유튜브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월에는 네. 사실 이제 방향이 거의 굳는데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9월 2일 날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9월 2일에 모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수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점을 판단하신 다음에 원서 6장을 골라야 되겠죠. 11월까지 쭉 그냥 정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11월 19일 날 이번에 이제 수능이 진행이 되고 11월 30일까지가 학생부 마감입니다. 12월 11일 날 수능 성적 발표가 나죠. 18일 날 이제 수시 모집 최초 합격 발표도 되고 이제 12월 30일까지가 등록 충원 마감까지 진행이 되고 1월 4일부터 7일이 정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차 붙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면접도 진행이 되고 하니까 우선은 수시 원서를 쓴 이후에는 정시 준비도 끝까지 해야 되고 면접 준비부터 논술 준비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간으로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지네요. 고3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시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좀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서포트에 이제 앞서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네.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첫 번째는 점수에 대해서 조금 간섭하는 것들이죠.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냐. 그리고 비교. 너네 형은 뭐 학원을 안 다니면서도 어딜 갔는데 너는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되니? 어떤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학원을 한 3, 4개 정도 다녀요. 학원 다니는 과목도 마찬가지고 안 다니는 과목들까지 아버님께서 스케줄을 하나하나 다 짜주시고 숙제를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틀린 것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세요. 근데 잡았는데도 4등급이에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아빠니까 싫다고도 못하고. 너무 막 강하게 잡는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아버님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쵸? 왜 너는 못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죠? 근데 아버님 딸은 또 너무 다르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너무 풀어주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시죠. 고2 때 처음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시키셨냐? 그럼 애가 하고 싶을 때 시키고 싶었다. 너무 방치한 거. 근데 고2 때 비동사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머님들이 또 성적은 엄청 바라세요. 어, 늦게 시켜놓고. 맞아요. 얘 2등급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어머님도 있어요. 아이 상담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제 진로랑 이런 거 확인하는데 무조건 저희 애는 이과고요. 한창 개발자 붐 때문에 네. 컴공이요. 엄마가 이제 취업 잘 된다고. 맞아요. 아니, 어머니 말고 아이랑 얘기해. 아이랑 얘기해. 맞아요. 아이는 컴공 가기 싫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컴공 가고 싶잖아. 맞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가 저한테 얘기할 땐 저한테는 오히려 문과 계열 가고 싶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는 언론 쪽 하고 싶다고 글 쓰는 게 재밌다고 하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럼 나중에 또 전과하거나 막 자퇴하거나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전과도 쉽지 않아요. 왜냐? 예를 들면 우리 학과에서 내가 꼴찌야. 받아줄까요? 그죠, 안 받아줘. 예를 들면 수학과학을 못하는데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럼 얘가 가서 공부를 잘 할까요? 못하죠. 그럼 얘가 재수 반수를 생각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물론 어머님 말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거 어머님이 아니고 학생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학과를 맨 처음으로 맞춰서 가자라는 이제 주의로 저는 조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컴공 갔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럼 뭐 서울대 갔다고 다 성공하고 이름 모르는 대학 갔으면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님들도 다 서울대 나오셨나요? 이거 뭐야? 저 이거 충격적인 건데 제 그 사촌이 그 대치동에서 학원 다녔었거든요. 문고리가 보통 안에서 잠그는 게 있잖아요. 저 밖에서 잠그는 집 얘기 처음 들었어요. 밖에서 잠가서 못 나오게 하고 이야. 그리고 졸 때 엄마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로 그냥 막 이러면서 우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년아 이러면서 막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이게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건 건데 그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학원에다가 애가 어떤 행동했는지를 5분 단위로 문자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정보국에 계셨나? 그렇게까지 애를 숨도 못 쉬게 5분 단위로 그 행동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숨이 막힌대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애는 진짜 전교 1등이 1.0이야. 오. 근데 피를 보면 쓰러져요. 근데 엄마는 의대를 가기로 원해요. 그래서 막 싸워요 앞에서. 의대 가야 된다. 의대 써야 된다. 얘는 의대 못 쓴다. 이거 쓰러지는데 어떻게 내가 의사를 하냐. 근데 엄마는 이제 엄마는 계속 의대를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대를 썼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시립대 밑으로는 대학 안 보내겠다. 어머니가? 네, 어머니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수능이 5등급. 오호. 재수할 거 싶으면 재수는 안 한대. 오호. 어머니가 좀 목표가 높으시네. 근데 애도 저는 그 밑으로 안 갈 건데 근데 수능이 5등급이야. 5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찾을 뭐 펑크난 데 없을까요? 로또 전략? 로또 전략.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학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럼 학업 이외에 아이들의 멘탈이나 가정에서의 환경은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집에 와서도 학원이 어땠니, 학교가 어땠니, 성적이 어땠니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집에서의 교육 그리고 가족들 간의 소통. 저는 그래서 핸드폰도 뭐 다 투지로 바꿔서 좋냐 또 오히려 반발심이 커지고 애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요. 그럼요. 공기계를 어떻게든 구해서 그럼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럴 바에는 핸드폰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확실하게 허용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제할 거는 확실히 약속을 해서 우리 그쵸. 이때부터는 안 하기로 했지 해주시는 게 좋지 무조건 뺏는다고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아이들이 집안에서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 가족끼리의 뭔가를 조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집에서도 응원을 안 들으면 어디서 들어요? 칭찬 많이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멘탈 애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특히 산모 한번 어떻게 보면 점수 안 나오거나 그럴 때 멘탈 좀 다잡게 하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저는 팩폭을 한 번 더 때립니다, 사실. 왜냐,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김연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연습할 때 뭐 무슨 생각 갖고 하시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딱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나간 거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해보자. 라는 거를 조금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빡세게 잡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무너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줍니다. 네. 걔네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찡찡거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주고 우리 그럼 한 발자국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리고 이제 뛰는 거는 다다음 주에 한번 뛰어보자. 그죠. 다시 한 발자국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시작시키는 편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의 연간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거나 학교 시험을 치르는 건 학생이 혼자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서포트가 좀 그럼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항상 학부모님들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상담하는 누군가는 이 3박자가 고루 맞아야 우리가 같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아이는 어떻게든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주제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